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답을 네 또는 아니오로 하게 되는 yes, no 의문문, 그리고 5W1H 의문사 의문문. 자, 의문문 전체의 개념은 34강에서 다뤘었고요. yes, no 의문문은 35강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5W1H 의문문은요. when, where, who, what, why, how 라는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입니다. 이렇게 의문사들이 앞글자가 W가 5개, H가 1개라서 5W1H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각 문장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어떻게 이 내용을 내가 스스로 영작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W1H 의문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궁금한 의문문이죠. 자, 우선 A와 B의 한국어 대화를 통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A가 나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말한 부분을 B가 잘 못 들은 거예요. 누가 피자를 먹은 건지를 몰라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다고? 이렇게요.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한국어 의문문 문장이죠. 바로 이 B의 말이 누가를 물어보는 의문사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에 적절한 의문사를 넣고 문장 나머지 부분은 의문문처럼 만든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부분을 잘 못 들었어요. 언제 피자를 먹은 건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언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어? 역시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궁금한 부분 언제만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는 학교 부분을 못 들었다고 칩시다. 어디에서가 궁금하니까 너 어제 어디에서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어? 가 됩니다. 친구들을 못 들었네요. 누구랑 먹었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너 어제 학교에서 누구랑 피자 먹었어? 이번에는 피자를 못 들었네요. 뭘 먹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너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뭐 먹었어? 자, 이번에는요. 다 잘 들었어요. 근데 그냥 A의 이 사건 자체가, 이 행동 자체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고 물었어요. 이걸 조금 더 길게 말한다면 이 뒤에 A의 말을 그대로 쭉 써서 의문문으로 만들면 됩니다. 왜 너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어? 뭐 누구 생일이야? 뭐 이렇게요. 또는 A가 이 사건 전체, 이 행동 전체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너 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피자 먹었어? 이렇게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잖아.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자, 지금까지 B가 물어본 이 모든 질문이 바로 5W1H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이에요. 어떤 평문에서 궁금한 부분을 적절한 의문사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분을 먹었어? 이렇게 의문 형태로 바꿔서 5W1H 의문사 의문문을 만듭니다. 영어에서도 이 원리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하나씩 의문사를 넣어서 영어 예문을 만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What? 무엇이 궁금한 의문문입니다. 자, A가 부엌에서 쥐 봤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B가 쥐 부분을 못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되물어야 될까요? 부엌에서 뭐 봤다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궁금한 부분에 적절한 의문사를 써줍니다. 뭐? what입니다. 그리고 원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줍니다. You saw what in the kitchen? 이렇게 하면 부엌에서 뭐 봤다고? 라는 의문문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의문사는 문장 맨 앞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의문사가 맨 앞으로 이동했으면 문장 나머지 부분은 의문문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의문문 형태 바꾸는 방법이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35강 yes, no 의문문 강의를 복습하세요. You saw가 did you see로 바꾸면 의문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what이 들어간 의문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의문문 부분만 따로 읽어보면 What did you see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뭘 봤니? 이번에는 where, 어디가 궁금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으로 변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부엌에서 쥐 봤어. A가 소리쳤는데요. 이 부엌이라는 장소를 못 들었어요. 여기에 맞는 의문사는 장소, 어디를 말하는 where죠. 자, 참고로 where는 장소 부속 전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예에서 전치사 in까지 포함해서 전치사 명사 부속 전체, in the kitchen 전체를 where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 나머지 부분 그대로 쓰면 You saw a mouse where? 자, 의문사 앞으로 이동했고요. 문장 나머지는 의문문 형태. Where did you see a mouse? 다음, when, 언제가 궁금한 의문문. 나 밤 12시에 톰 봤다? 자, B가 못 들은 부분은 밤 12시, 자정. 자, 여기 적절한 의문사는 시간, 언제를 말하는 when이 되겠죠. 자, 이 when도 방금 전에 where와 비슷하게 시간 부속 전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사 at까지 다 포함해서 at midnight을 when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의문사는 장소나 시간 정보를 말해주는 where랑 when 이렇게 딱 두 개뿐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문장 나머지 그대로 You saw Tom when? 자, 의문사 문장 앞으로 이동했으면 문장 나머지는 의문문 형태. 자, 읽어보면요. When did you see Tom? 언제 톰을 봤니? 이번에는 who입니다. 누구가 궁금한 경우겠죠. 자, 같은 문장에서 A가 누구를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의문사는 who가 적절하겠죠. 문장 나머지는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실은 who가 아니라 whom이에요. 자, who가 whom으로 바뀌는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who가 whom이 되는 거는 마치 he가 him이 되고 they가 them이 되는 이유랑 동일합니다. 자, 이 세 단어는 주어 자리 말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뒤에 하는 발음이 붙네요. 즉, who를 목적어 자리에 쓰면 whom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B의 문장을 보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네요. 자,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whom이 된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의문사 앞으로 이동하고요. 나머지 의문문 형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who에 붙었던 m이 이번에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규칙은 아니고요. 원래는 whom이 맞아요. whom이 맞는데 문장 맨 앞에 whom이 있으면 이거를 발음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문법적으로 who라고 발음을 합니다. 쓸 때도 who를 써요. 자, 읽어볼까요? Who did you see at midnight? 이번에는 B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잘 못 들었다면 뭐라고 되물을까요? 누가 자정에 톰을 봤다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의문사는 누가, 역시 who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나머지 자, 일단 그대로 써주고요. 자, 이제 who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원래 맨 앞이네요. 자, 그래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나머지 부분도 의문문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요. 의문사가 주어라면 그냥 그대로 의문문이 된다. Who saw Tom at midnight? 이번에도 의문사 who입니다. A가 말을 합니다. 나 케이크 만들었어. 자, 이렇게 하나의 완벽한 문장 말을 했고요. 이 뒤에 마치 부속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B가 이 추가된 부속에서 my wife 부분을 잘 못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지를 모릅니다. 의문사는 who.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사 who가 전치사 for까지 포함해서 이 for my wife라는 전치사 명사 부속 전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전치사까지 포함해서 전치사 명사 부속 전체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의문사는
where랑 when 이렇게 딱 둘밖에 없다고 했죠. 그리고 문장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You bake a cake for who가 됩니다. for는 문장 나머지 부분에 독립적으로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who는 또 whom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명사 부속에서 이 명사는요 목적격 형태를 써주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면 for 뒤에 he를 써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for he 좀 어색하죠. for him 야 요거는 익숙하죠. 자, 마찬가지로 for who가 아니라 for whom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 봅시다. 의문사 whom은 문장 앞으로 이동하고요. 나머지 문장은 의문문 형태로 전환. Did you bak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whom은 또 who가 되겠죠. 비문법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있는 whom을 who로 쓴다고 했죠. Who did you bake a cake for? 이렇게 의문문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맨 뒤에 있는 전치사 for는 사실 문장 맨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for whom이 전치사 명사 부속이었는데요. 이 부속이라는 덩어리는 하나의 세트처럼 함께 있으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에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전치사 명사 부속들이 항상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세트처럼 같이 있었거든요. 자, 전치사가 등장하는 22, 23, 24, 42, 43강을 참고하세요. 이 for who도 전치사 명사 부속이죠. 그래서 같이 있으려고 for가 who 앞으로 이동한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명사는 목적격 형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whom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whom이 문장 맨 첫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whom이라고 잘 읽습니다. For whom did you bake a cake? 그리고 아까 만든 의문문 Who did you bake a cake for?도 똑같은 문장이고요. 이번에는 의문사 why. A가 말을 합니다. I sleep on a table. 나는 테이블에서 잔다. 그랬더니 B가 이 말 자체가 의아한 거예요. Why? 자, 이렇게만 해도 아주 좋은 의문문이 완성이 됐는데요. 조금 더 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A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의문문 형태로요. Why do you sleep on a table? 자, why 뒤에 문장 그대로 붙일 때 의문문 형태로 바뀐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how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뒤에 A의 말을 그대로 붙여서 어떻게 테이블 위에서 잘 수 있니? 뭐 노하우를 물어보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역시 how 뒤의 문장은 의문문 형태로 바꿔서요. How do you sleep on a table?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의문사로 다양한 의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리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어도 이게 또 막상 말로 하려면 금방금방 잘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평문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서 능숙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57강까지의 강의에서 나온 평문 예문들을 모두 싹 모아서 다 의문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what이랑 how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문사는 안 그런데요. what과 how는 바로 뒤에 몇 개의 단어를 좀 더 붙여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what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궁금하면 의문사 what을 써서 물어봤었죠. What did you see in the kitchen? 뭐를 부엌에서 봤니? 이렇게요. 자, 그런데 만일 궁금한 것이 뭔지는 몰라도 무슨 동물인 줄은 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동물을 부엌에서 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what 말고 what animal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animal did you see in the kitchen? 이렇게요. what 뒤에 animal이라는 단어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또는 조금 더 길게요. kind of animal이라는 긴 명사를 what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What kind of animal
did you see in the kitchen? 자, 어떤 종류의 동물을 본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른 예를 몇 개 더 들어보면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네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뭐 이런 사람의 캐릭터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또는 이 문장은 사실 좀 비꼬는 식으로 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예문으로 What color do you like? 너 뭐 좋아해? 라는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컬러를 물어보는 너 무슨 색 좋아해? 자, 이 문장은 Which color do you like? 와 비교해 봅시다. 자, 의문사 what, which 차이밖에 없는데요. what과 which는 뭐 거의 동일해요. 무엇 또는 뭐 어떤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what은 주관식 질문이랑 비슷하고요. which는 객관식 질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what color do you like? 뭐 이렇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색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인 반면에 which color do you like?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색을 좋아하냐고 물어볼 때 씁니다. 여기 5가지 색 중에서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는 how입니다. I sleep on a table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 How do you sleep on a table? 이었죠. 자, 그런데 원문에 지난 29강에서 배운 빈도부사 often이 들어있다면요. 물어볼 때도 얼마나 자주 테이블에서 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how 뒤에도 often이라는 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how는 얼마나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how 뒤에 붙는 단어들은 대개 빈도나 뭐 정도, 양, 크기 이런 등등에 관한 단어가 됩니다. 다른 예문을 더 살펴보면요. How much money do you have? 또는 How much do you have? 너 돈 얼마 있어? 하고 돈의 양을 물어보는 의문문. How fast did he go? 그가 얼마나 빨리 갔어? 어떤 속도의 정도를 물어보는 의문문. How long is it? 이거 얼마나 길어? 어떤 것의 길이를 물어보는 의문문.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좀 널찍하게 간격을 조정하고, 자, 각각의 의문문을 일단 평문 형태로 생각해 보면서 평문 영작을 하고요. 그 영문을 힌트 삼아서 의문문으로 영작을 해볼게요. 하나씩 보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이 의문문은 평문, 나는 지금 네모를 하고 있다를 의문문으로 만든 거죠. 이 네모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자, 이 희미한 평문을 먼저 영작해 봅시다. I am doing 네모 now. 39강에서 배운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파란색 네모 부분이 궁금한 의문문으로 변환하면 우선 파란색 네모에 적합한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와야 되겠죠. what이 적절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의문문 형태로 바꿔서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갔었어? 저녁을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평문은 나는 저녁을 먹으러 네모로 갔었다. 영작하면 I went to 네모. 그리고 저녁 먹으러는 저녁을 먹기 위해로 생각해 볼게요. 지난 56강에서 배운 to 부정사를 써서 to have dinner를 문장 뒤에 붙였습니다. 의문문으로는 일단 의문사는 장소를 물어보는 where가 좋겠습니다. 자,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명사 부속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평문 영어 문장에서 전치사 to를 포함해서 to 네모 이 전체를 where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을 의문문 형태로 did you go? 자, to 부정사 부분은 그대로 붙여서 to have dinner. Where did you go to have dinner? 자, 추가로 이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의문문도 만들어 봅시다. 그냥 어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의문사 where 그리고 그 뒤에다가 조금 구체적인 단어 식당, restaurant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의문사는 what이랑 how밖에 없다고 했어요. where restaurant은 어색합니다. what restaurant으로 바꿉시다. 무슨 식당에. 자, 그 다음 did you go 동일하게 쭉 써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는 없었던 전치사 to가 붙어야 됩니다. 이 to는 여기에서 온 to예요. 자, 의문사가 where였을 땐 to 네모,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장소 부속 전체를 where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문사가 what이잖아요. 자, what은 전치사 to까지 포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치사 to는 나머지 문장 부분에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부분은 그대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To have dinner. What restaurant did you go to have dinner? 어떤 버스가 이태원에 가나요? 자, 평문으로 바꾸면 네모 버스가 이태원에 간다. 자, 이 네모 부분이 궁금한 거죠. 평문을 영작을 해보면 네모 버스 간다 이태원으로. 의문문으로 영작하면 의문사는 what bus. 자, what 뒤에 버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나머지는 의문문 형태인데 보니까 원래 이 파란색 네모 버스 부분이 문장 맨 앞에 있었어요. 문장의 주어라서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장 부분 그냥 그대로 쓴다고 했죠. goes to 이태원 그대로 씁니다. What bus goes to 이태원? 자, 그리고 이 문장 Which bus goes to 이태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언제요? 가령 버스 정류장에 거기 쓰는 버스 목록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 버스들 중에서 옵션이 있죠. 이 버스들 중에서 어느 버스가 이태원에 가는 버스냐고요. which와 what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어떤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사가 which이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갑자기 웬 치즈? 자, 평문은요. 네모가 내 치즈를 옮겼다. 영어로는 네모 moved my cheese. 자, 의문문으로 영작을 하면 의문사는 사람 누구를 물어보는 who가 좋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장도 네모, 이 who 부분이 원래 주어예요. 자, 나머지 문장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moved my cheese. Who moved my cheese? 자, 사실 이 문장은 한 20년 전쯤에 대히트를 쳤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자기계발서 제목이기도 하죠. 다음, 딸에게 뭘 사줬니? 자, 평문은요. 나는 딸에게 네모를 사줬다로 해볼게요. 자, 영어로는 I bought. 자, 이 뒤에 목적어가 두 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요. 간접 목적어 my daughter, 직접 목적어는 네모. 55강에서 배운 네모 동그라미 네모네모 문장 구조입니다. 자, 의문문으로 영작하면 자, 일단 의문사는 what이 좋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문장 부분 의문문 형태로 바꿔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Did you buy your daughter? What did you buy your daughter?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이제 평문은요. 네모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 네모 위치에 어떤 사람들 숫자나 양이 나오겠죠. 자, 영어로는 뭐뭐가 있었다. There were. 자, 49강에서 배운 존재문입니다. 그리고 이 there were 뒤에 이 존재하고 있던 대상 네모 people이 나오겠죠. 의문문으로 만들면 자, 이 네모의 양이나 정도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는 how 그리고 이 뒤에 인원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many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How many people이라고 하나 더 추가해도 좋겠네요. 그리고 문장 나머지 부분 의문문 형태로 바꾸면 were there. How many people were there?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 평문은요. 우리는 책을 읽는다. 영어로는 we read books. 그리고 의문문은 그냥 이 평문 자체에 왜라는 의문이 들은 의문문이에요. 의문사는 why.
그리고 뒤에 평문을 의문문 형태로 바꿔서 붙여줍니다. Do we read books? Why do we read books? 저거 뭐야? 자, 이 문장은 평문이 저것은 네모다. That is 네모. 자, 의문문으로 영작하면요. 의문사는 what. 그리고 나머지 문장 부분을 의문문 형태로 바꾸면 is that. What is that?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의 소설 제목이죠. 자, 이 제목이 평문이었다면 네모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 네모를 위하여 for 네모, 종은 울린다. The bell tolls. 자, toll이 동사로 울리다라는 뜻이겠네요. 의문문으로 영작하면 의문사는 누구를 물어보는 who인데 위에 평문과 맞춰서 써볼게요. For whom. 자, 전치사 for랑 명사 whom을 세트로 한 번에 문장 앞에 써준 형태. 그리고 전치사 for 뒤에 명사는 목적격 형태가 와야 되니까 who가 아니라 whom. 그리고 문장 나머지는 의문문 형태로 Does the bell toll? For whom does the bell toll? 소설 제목도 함께 해볼까요? 우리가 만든 의문문이랑 다르네요. 자, 이게 왜 다르냐? 나중에 문법지도 명사 부분에서 5W1H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의문문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은 Who does the bell toll for?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for 네모 부속이 원래 문장 맨 뒤에 붙어 있었다고 하면 전치사 for가 이렇게 문장 맨 뒤에 남아 있겠죠. 명사인 의문사 이 who는 의문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문장 맨 앞으로 옮겨간 형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갈게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 스스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명사로 가겠습니다. 명사에 붙는 관사 중에서 51강에서 정관사 더를 배웠었거든요. 이 더를 지나서 고유명사나 이름의 일부로 사용되는 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